밖에서의 마지막 기억은 아내와의 저녁 식사다. 늘상 무기력하고 지친 모습만 보이던 아내가 웬일로 활짝 웃으며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은 날이었다. 그녀가 따라준 와인을 마시자 점점 졸음이 몰려왔고 눈을 떠보니 이 병상 위였다. 처음에는 아내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럼에도 간호사처럼 보이던 그들은 눈길 한 번을 주지 않았다. 목이 다 쉴 때쯤이 되어서야 이렇게 된 것도 다 내 탓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앞으로 웃을 일만 가득하게 해줄게. 그녀에게 반지를 건네며 했던 말이었다. 물론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사정은 나아질 줄을 몰랐고 그녀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만 갔다. 그녀에게 있어 나란 존재는 평생을 함께 할 짝이 아닌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짐짝,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선택을 내린 그녀는 지금 웃고 있을까? 부디 그러기를 바랄 뿐이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그럼에도 내게는 병이 없었기에 간호사들이 주는 약만큼은 여전히 먹지 않고 몰래 버렸다. 소란을 피우지 않으니 구속의 정도도 약해졌고 내일부터는 병동 내부와 병원 안에 있는 공원 산책 정도는 가능해질 것이라고 간호사는 말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주머니 안에 구겨진 종이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조금 전의 일이다. 펼쳐본 종이에는 왠지 모르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필체로 쓰인 장문의 글이 있었다. 나는 그 글을 천천히 읽어보기 시작했다. 안녕. 아마 이 글을 볼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병원 생활에 적응해서 최소한의 자유를 얻었다는 거겠지. 여기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한 곳이지만 이 글을 너무 늦게 발견한 것만 아니라면 아직 살아나갈 가능성이 있어. 누구의 반감을 사서 이곳에 온 것인지는 몰라도 말이야. 병원 밖에서의 너는 분명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을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감금해두는 이 한봄정신병원이 당연히 평범한 곳은 아니겠지. 너한테 아침마다 주입하는 주사랑 그 약은 사실 병을 만들어내는 약이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 정신이 삐리해질 거라는 말이야. 약을 잘 챙겨 먹을수록 병세가 심해지는 정도도 빨라져.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냐고? 나도 모르지. 애초에 생각을 해봐. 없는 정신병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겠어? 절대 아니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괴상망측한 목적을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겠지. 거기 의사랑 간호사는 인간의 탈을 쓴 괴물 비슷한 무언가일 뿐이라는 게 내 결론이야. 니테하는 얘기를 보면 너도 확실히 동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을 본 순간부터라도 그 개 같은 약은 다 버려버려. 그럼 살아날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거야. 자, 일단 글을 보고 나면 너 병명부터 확인해봐. 침대 앞에 붙어있는 표를 보면 병명이 적혀 있을 거야. 무슨 병인지에 따라서 너가 살아 돌아갈 가능성이 달라지거든. 내가 알고 있는 병은 몇 가지 안 되지만 일단 전부 알려줄게. MDD.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이야. 물론 그곳에서는 감기보단 결핵이나 코로나 정도에 가깝지 않을까 싶네. 존나 위험하다는 뜻이야. 아무튼 병세에 따라 1기부터 3기까지로 나뉘는 것 같던데 몇 기에서 시작하건 간에 병원에 오래 있다 보면 결국 3기까지 가게 될 거야. 1기부터 차근차근 알려줄게. 1기는 별거 없어. 패션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딱 그 정도 수준의 우울감이 찾아올 거야. 그렇다고 병이 아닌 것도 아니지만 말이야. 아무튼 간에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싶은 욕구가 강해질 거야. 굳이 안 참아도 괜찮아. 어차피 그때는 죽을 만큼 심각한 상처를 낼 수도 없거든. 애초에 죽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니까. 또 적당한 우울감은 상황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만큼 오히려 너가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야. 2기부터는 좀 조심해야 돼. 좀 더 심한 수준의 우울감과 죽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들 거야. 그때는 자해 욕구를 찾는 게 좋아. 여전히 죽으려고 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원래 사람은 실수로 죽는 경우가 더 많아. 내가 살아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 꽉 물고 망설이지 말고 최대한 빨리 탈출 방법을 찾아. 삼기는 시한부 인생이지. 그냥 며칠 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죽게 될 거야. 공원 밖으로 뛰어내리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야. 내 죽음이 누군가의 트라우마가 된다는 건 그닥 유쾌하지 않잖아.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거기서 탭댄스라도 춰. 간호사, 같이 생긴 것들은 그런 거에 둔감하니까. 바이폴라, 디스오더, 양극성 장애야. 조울증이라도 하지. 초기에는 우울증이란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러다가 첫 번째 조증이 찾아오면 병원 생활이 엄청나게 즐겁게 느껴질 거야. 탈출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겠지. 물론 곧 두 번째 우울증이 찾아올 거야.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때가 마지막 기회니까 망설이지 마. 두 번째 조증이 찾아오면 끝이야. 날아갈 듯 기쁠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은 우울증일 때 목숨을 끊지 않아. 애너렉시아, 너보사, 거식증이야.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질 거고 배고픔도 거의 느껴지지 않을 거야. 너가 50kg이건 200kg이건 너 몸은 심장의 근육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겠지. 병원에서 주는 밥을 잘 챙겨 먹으면 계속 버틸 수야 있겠지만 목넘김은 점점 더 불쾌해질 거고 위에 두 개랑 비교하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가늠이 잘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서둘러. 불림이야, 너보사. 이건 폭식증. 허기가 점점 심해질 거야. 병원밥만 먹는 걸로는 당연히 한참 모자랄 테고 간호사들 탕비실을 뒤지는 것도 괜찮고 자판기를 부수고 음료수를 꺼내 먹어도 돼. 어차피 별 신경 안 쓸 거니까 뭐라도 계속 먹어. 너 손가락이 맛있게 보인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거야. 입에다가 휴지를 쑤셔 넣건 구속구를 채우건 해서 어떻게든 손가락을 못 먹게 막아. 한 번 입 안으로 들어가면 끝이야. 간호사가 치우기 전까지는 계속 딱딱거리는 이빨 소리가 나더라고. 엄청 시끄러우니까 제발 탈출해줘. 패러필릭 디스오더. 뭐였더라? 성도착증? 그런 거래. 평범한 사람이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에 성욕을 느끼게 될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아. 태양, 전기톱, 자판기, 포크, 갈비뼈, 시체, 주사기. 눈을 감고 당장 생각나는 것이 너가 성욕을 느끼는 대상이야.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랄 게 없다. 아주 강한 의지가 있다면 병세가 약할 때는 어찌저찌 참을 수 있겠지만 올해는 못 갈 거야. 웬만하면 이 5개 안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 여기 없는 병이 적혀 있다면 미안해. 그래도 포기하지 마. 자, 이제는 탈출법이야. 의외로 탈출하는 방법은 별로 복잡하지 않아. 첫째는 재검사. 위에 말했던 병들은 못해도 3일은 버틸 수 있을 거야. 재검사를 요청하고 나면 24시간 후에 하게 될 거야. 병세를 감추는 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면 석호준이라는 의사를 불러. 병세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약을 처방해주면서 통원 치료를 받으라고 할 거야. 알겠다고 대답하지는 말고 고개만 끄덕거려. 그렇지 않은데도 이 방법으로 나가고 싶다면 노익환이라는 의사를 불러.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르거든. 물론 운이 좋다면 퇴원이고 운이 나쁘면 독방행이겠지만 두 번째는 307호의 환자를 이용하는 거야. 폭식증 환자인데 신기하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손가락을 안 뜯어먹더라고. 생긴 걸 보면 아, 저 사람이 307호구나 하고 느낌이 올 거야. 점잖아 보이겠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얄짤없으니까 조심해. 그 사람에게 음료수를 하나 던져주면서 오늘 저녁엔 특식을 넣어줄게요 라고 말해.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면 멀찍이서 대기하고 있다가 간호사가 307호에 밥을 주러 들어가면 문을 닫고 기다려. 못 빠져나오게 꽉 잡고 있어야 해. 허겁지겁 밥을 먹는 소리가 나면 들어가서 간호사에게서 떨어진 열쇠를 꺼내오면 돼. 너무 일찍 들어가거나
너무 늦게 들어가지는 말고 적당히 때가 됐다 싶으면 망설이지 말고 들어가. 참, 소리 지르지 말고. 만약 307호 환자가 안 보이면 공원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유리조각을 찾아봐. 잘 숨겨놨다가 간호사가 방에 들어왔을 때 사용해서 열쇠를 얻으면 돼. 열쇠를 얻은 다음엔 3가지 방법이 있어.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아 보이면 탕비실에서 금고를 열어서 로프를 슬쩍 꺼내. 다른 것도 유용해 보이겠지만 딱 로프만 꺼내야 해. 3층 공원에서 난간 근처에 있는 나무에 걸고 로프 끝까지 내려간 다음에 뛰어내려. 당연히 발부터 떨어지게. 발목은 아작나겠지만 고치면 그만이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엔 지하 1층으로 가. 3과 1783이라는 번호판이 있는 탈 것을 찾아서 타고 나가면 돼. 경비원한테 잡히지 않도록 조심하고,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보다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간다면 그 병원은 3층이 끝이야. 행운을 빌게. 2층에서 멈출 수도 있어. 그때는 눈을 감고 이 엘리베이터는 화물용입니다 라고 말해. 무언가가 타는 기척이 느껴진다면 1층을 눌러주면 돼. 그러면 그놈은 1층에서 내릴 거야. 근데 아무도 안 타고 바람 소리만 들린다면 당장 엘리베이터에서 뛰쳐나와. 참고로 4번째야. 계단을 이용할 수도 있어. 참고로 올라가는 계단을 이용하면 돼. 뭔 개소리냐 싶지? 아까는 3층까지 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나도 알고 싶지는 않았어. 올라가다 보면 1층이 보일 거야. 1층에 도착하면 너 발로 기면서 멍멍 짖으면서 입구로 빠져나가면 돼. 2층이 나올 수도 있지. 문이 열려 있으면 환자복을 벗어서 안으로 던진 다음에 계속해서 올라가면 돼. 문이 닫혀 있으면 뒤돌지 말고 그대로 다시 내려가. 운 좋게 다시 3층에 도착했으면 다른 탈출 방법을 찾아봐. 계단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탈출 방법은 이게 끝이야.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참고로 환자 중에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 307호는 아까 언급했으니 더 말은 안 할게. 처음은 404호야. 화관을 쓰고 다니는 게 특징이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인이고 몸매도 좋아. 근데 가끔씩 얼굴에 장미꽃이 가득 피는 경우가 있거든. 평소라고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때는 특히 조심해. 그때는 너한테 다가와서 이상한 질문을 할 수 있어. 주로 장미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냐고 물어볼 거야. 무슨 색이건 몇 송이건 간에 사랑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 다른 질문을 하는 경우는 나도 아는 바가 없어. 알아서 잘 해봐. 말없이 졸졸 따라다니기만 한다면 외모 칭찬을 해봐. 티는 안 나겠지만 아주 조금씩 가까워질 거니까 만족하며 돌아갈 때까지 칭찬해주면 돼. 근데 몸매는 칭찬하지 마. 꽃의 줄기가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렇게 했는데도 너에게 따라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아까 말했지. 여기는 3층이 끝이야. 행운을 빌어. 참,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병명은 분노조절 장애야. 다음은 308호야. 얼굴에 커다란 종양이 달려있어. 거기엔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을 거고, 눈을 뜨고 있으면 톰이고 감고 있으면 메이엠이야. 톰이일 때는 반갑게 인사해주면 돼. 메이엠일 때는 조용히 지나가면 되고, 소리냈으면 만족할 때까지 놀아주면 돼. 가끔씩 뒤에서 내가 누구게 하고 질문할 수 있어. 2분의 1이니까 고민하지 말고 아무거나 말해. 내가 무슨 표정을 짓고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신나게 웃어. 가끔씩 구석에서 울고 있는 경우도 있어. 토미도 아니고 메이엠도 아닐 때니까 그냥 존나 뛰고. 참고로 병명은 해리성 정체성 장애야. 마지막으로 202호. 원래 3층에 있으면 안 되는 놈이지만 종종 올라올 수도 있거든. 뭔가 눈깔이 이상하다 싶으면 늑대다 하고 외쳐봐. 웬만하면 놀라서 도망갈 거야.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지만 도벽이 있어. 지금의 너한테서 뺏어갈 게 뭐가 있을까 싶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엄청 많더라. 이제 끝. 적혀있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난 너를 믿고 있어. 파이팅.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하다. 그래, 한번 나가보자.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그녀가 웃기만 한다면 뭐든지 괜찮지만 이렇게 끝내기에는 너무도 아쉽지 않은가? 다시 한번 그녀와 진지하게 얘기해보고 싶다. 그러고 난 다음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며 나는 내 병명을 확인해보았다. 성별 남. 이름 박인호. 생년월일 1985년 6월 21일. 호실 511호. 보호자 없음. 진단명 스키조프리니아 딜루셔널 디스오더.